아, 산소 같은 근육이에요. 그럼요. 항상 작동을 하고 있는,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원장님과 저의 골반저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. 아, 화장실 갈 때만 꿈틀거리는 건 아니고. 그땐 좀 더 심하게 꿈틀거리는 거고요. 안녕하세요. 산뜨드 의사 원영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산뜨리사 정현진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촬영하니까 좀 어색하죠. 사실 자궁탈에 대한 수술은 우리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. 그렇죠. 어떤 게 있을까요?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우선은 자궁이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자궁을 적출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겠고, 자궁을 적출한 뒤에도 여러 가지 또 후처치들이 있어야 하는데, 그 후처치로 이제 그 자궁을 떼고 남은 그 질 부분을 골반 안에 있는 인대에다가 꿰매주는 그런 고정술을 하는 게 있고요. 세 번째는 자궁을 아예 떼지 않고 자궁 자체를 복강경이나 아니면 로봇 수술 같은 걸 이용해서 의료용 메쉬 가지고 자궁과 그 천골이라고 하는 그 척추뼈 그 근처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이 있을 수 있고, 이제 네 번째로 저희 병원에 드림코어 수술이 있을 수 있겠죠.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? 최근에 나온 연구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궁 탈출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자궁 적출이며, 그게 한 80%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일제 강점기 때였나 의사분께서 스칸디나비아 쪽. 선교를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, 그때 조선시대 그 시골에 밑이 빠진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고 계셔가지고 오신 김에 이제 한국에서 그 조선 어머님들을 굉장히 많이 자궁 적출을 수술을 해주고 갔었다.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자궁 탈출 수술이었다. 근데 사실 지금도 제가 상담하는 환자들을 보면 엄청 많잖아요, 이 자궁탈이. 뭐 아기를 옛날에 막 7, 8씩 낳았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자궁탈이 있는 거지, 뭐 2명, 3명 나가지고는 자궁탈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, 의외로 저희 병원에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를 2명 뭐만 낳고, 어떤 분 한 번만 낳고 그 자궁탈이 생긴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,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. 근데 자궁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이기도 하고, 또 대학병원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, 안전하다고 해서 자궁을 드러내고 있는데, 제 영상들을 보시면 자궁이 문제가 아니다, 이 자궁탈이라는 게 결국은 자궁만 문제가 아니라 장기들이 다 내려오잖아요, 그죠? 방광도 내려오고 직장도 내려오고 장도 내려오고 하는데, 그런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자궁만 제거를 하다 보니까 재발도 잘 되고, 일단은 자궁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자궁 적출술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단점부터 얘기하면은, 일단 다른 장기들은 거의 이제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죠. 주로 이제 지리꾸를 좁히는 걸로, 지리꾸를 좁혀서 남은 장기들이 내려오지 않게 그냥 간략하게 하는 건데, 문제는 좁힌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이랑 방광이랑 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, 그죠? 장기들이 자꾸 내려오는 가장 큰 이유는, 원래는 여기 보시면 골반저 근육이 문제죠. 앞선 영상에서 이제 세희 선생님과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, 이 산소 같은 근육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아, 산소 같은 근육이에요. 그럼요. 항상 작동을 하고 있는,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원장님과 저의 골반저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. 항상 작동을 하고 있는 이 산소 같은, 화장실 갈 때만 꿈틀거리는 건 아니고. 그땐 좀 더 심하게 꿈틀거리는 거고요. 이게 항상 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,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장기들, 요 안에 이것만 담겨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서서 보면 이 위에 이제 복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안에서 이제 뭐 기침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폐쇄된 공간에서 올라가는 순간적인 압력, 그런 것이 다 여기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걸 다 받쳐줘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,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손상이 오게 되면 이게 빠지게 되는 거죠. 여성분, 예를 들면 순녀님이라고 해볼까요? 가상의 순녀님이라고 해보십시오. 그래서 그 순녀님의 자궁이, 이 순녀 몸속 나 이제 지겨워, 나가야겠어. 그래서 자궁이 갑자기 나간 게 아니고, 순녀님의 골반저 근육 자체가 약화가 되면서 자궁이 빠진 거죠. 그래서 문제는 이 골반저 근육이라는 거죠, 자궁이 아니고. 결국은 핵심은 골반저 근육이었는데, 자궁을 드러내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게 멀쩡한 장기를 적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은 장기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없다. 결국은 골반저 근육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, 문제를 자궁 쪽에 두다 보니까는 단점으로서 다른 장기들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딱 하나죠. 뭐 수술이 이제 딸랑 드러내고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런 수술이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많이 하니까, 이제 환자분들이 큰 병원에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,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안전하게 큰 병원이고 하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,
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이 그냥 자궁탈 수술을 쉽게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요즘에 로봇 수술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장기를 보존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.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자궁을 없애는 게 이제 뭔가 속이 시원한 것 같고 또 수술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자궁 적출을 설명을 드리지만 환자분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점점 더 이제 자궁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로서 옛날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배 안에서 시행이 되는 메쉬라고 하는 의료용 그 그물을 이용해서 자궁을 끌어당겨 가지고 척추뼈에 고정하는 수술. 그 환자분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많이 늘게 된 거죠. 그리고 왠지 로봇으로 한다고 하면은 뭔가 더 정교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그렇죠. 있겠죠. 4차 산업혁명이 또 그러나 아직은 사람의 손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, 근데 문제는 자 로봇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궁을 여기 뼈에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? 인공 구조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 자궁을 이렇게 천출하고 골반 뒤에 있는 뼈에다 붙이는데 정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인공적으로 뼈에다가 자궁을 붙이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뱃속에서 이 메쉬가 유착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. 자궁만 뼈에다가 붙였잖아요. 그럼 방광이랑 다른 장은 어떻게 될 겁니까? 따로 수술을 또 그렇죠. 해야죠.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또 자궁 적출을 하는 거랑 똑같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수술을 이제 복강 내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 자궁을 또 일부 절제하기도 하죠. 부분 적출을 한 경우도 있고 자궁이 이제 생각보다 좀 크면은 또 메쉬가 당겨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해서 많이 절제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어느 정도 자궁을 적출을 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나 물론 이 수술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단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장기를 가능하면 보존하고 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근접하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다른 장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. 그와 비슷한 또 유사한 수술이 있죠. 인대에다도 붙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네 가지라고 하셨지만은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첫째는 자궁 적출, 두 번째는 자궁 자체를 어떤 다른 조직에다가 붙이는 거죠.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자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밑으로 접근하죠. 특수한 실리콘을 안쪽에다가 자궁 경부에 가깝게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자, 이 수술의 장단점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. 일단 장점은 질강으로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질강으로 빠져나와 있는 다른 장기들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자궁을 올려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광이 보통 같이 빠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방광류에 대한 조치도 직장류 교정도 마찬가지겠고요. 그리고 또 요실금 있는 분들은 요실금도 같이 다 하잖아요. 그리고 요새는 자궁탈이 꼭 무슨 80 연세가 엄청 호호 할머니가 되어야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? 뭐 40대 심한 분들은 50대, 60대 많지 않겠습니까? 그분들은 이제 한참 더 부부관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궁이 빠진 경우에는 흔하게 또 동반될 수 있는 게 방광류 말고도 지리환증이라는 게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? 질이 다 많이 늘어나겠죠. 그렇죠. 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넓어져 있는 질 때문에 다른 장기들이 빠질 여지가 또 많아진 건데 이 드링크호 수술을 질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지리환증도 같이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회복이 빠르죠. 이 수술이 이제 밑으로 수술하니까 복강을 안 건드리잖아요. 그래서 네. 복강 내 불편함이 가장 최소화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복강 내 불편함이랄 게 뭐 없죠. 건드리질 않았으니까. 예. 이렇게 좋다 보니까 저희가 수술 건수가 지금 얼마 정도까지 올라왔죠? 제가 최근에 계산해 봤더니 건이 넘었더라고요.